그 집사 게이트 이야기를 할 때 네.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 증권금융이 너무 이상하다. 다른 기업이야 뭐 그 이슈가 걸려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얘네가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김혜성 씨라고 하는 김건희 씨 집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왜 뭐 HS 효성이나 카카오 같은 데가 막 30억씩 때려받고 거기는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략 데니까. 좋겠죠 그거는. 근데 증권금융은 도대체 왜 왜? 그런 거냐? 여기 액수도 제일 커요. 네. 50억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뭡니까 이유가? 여기는 약간 핫발이 그 모피하니까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100% 받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검찰도 정치검사들이 한 몸으로 네. 움직이는 네.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시하는 자는 누구냐? 네. 그거는 100% 김예성 집사와 연결되어 있는 김건희 쪽이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떠올려 보면 2022년 6월달 그 최재영 목사님이 코바나 갔더니 뭐 디올백도 주고 했을 때 그때 김건희 씨가 어디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그 사람 금융위원 임명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석 달 후 9월달에 그 이제 집권 첫 해입니다. 석 달 후에 권대영 금융위원이 임명이 되더라. 권대영 씨가 지금 사무처장이에요, 금융위. 그러니까 넘버 3입니다. 그 위에가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 국정감사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특히 그 신장식 의원님이 많이 아시던 신장식 의원님이 불러가지고 국정감사니까 딱 권대영 사무처장을 찍었어. 귀하가 그 김건희 그 통화 그 사람 아니냐 하니까 사실 무근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어쨌든 이 전체를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결론. 자, 김건희의 집사죠. 김건희 쪽에서 이 오다를 내렸다. 그러니까 모피아가 움직였다. 그중에 지금 리딩이 50억 제일 돈도 많이 쌓았고 여기가 모피아가 와 있는 한국증권금융이다. 이거를 보고 카카오나 이런 데가 따라 들어갔다 하면 명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주장은 다른 기업들이 겁먹지 않고 돈 기부 잘 할 수 있도록 돈 낼 수 있도록 먼저 보내는 역할이 증권금융이 50억 낸 역할이다. 쉽게 말하면 증권금융이라 하지 말고 금융이라 생각하면 돼요. 금융위원회가 돈 쐈다. 설득력 금감원장 진으로서 한마디. 증권금융은 사실상 뭐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비상장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고 최대 주주는 한국거래소예요. 한국거래소와 거기는 증권단, 은행 단위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증권회사 은행 단위 주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은 우리가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고 정권 몫인 거는 틀림없어요. 정권에서 꽂는 자리인데 그 사실은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도에 가장 많은 50억을 집어넣은 게 대단히 이상한데 문제는 이게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13년도에 13년이요? 네. 그때는 IMS 모빌리티가 아니고 상호가 비마이 카일 시절인데 그 시절에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채를 전액 인수한 곳이 뜬금없는 한국증권금융이에요. 비마이카의 회사채를 사들인데요. 언제요? 2013년. 네, 2013년도.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짐작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 아니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채를 왜 한국증권금융이 인수하냐고. 근데 그 금액이 많아요. 131억인가 그래. 근데 2013년이면은 박근혜 때 그 윤석열이 여주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거는 윤석열의 어떤 뒷배가 아닌 그야말로 작용하기 어려운 시기일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김건희의 아직 우리가 발견 못한 숨은 능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건희하고 집사하고
이렇게 만난 게 2010년인가 그렇죠? 서울대학교. 네네. 그건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적어도 2010년부터는 알던 사이고 뭐 김 의원님 말씀들을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중수부 있을 때 그때 엄청난 권력을 행사를 해서 막 협찬도 하고 했거든요. 그거는 그 이명박 말기 때니까 뭐 2011년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13년은 박근혜 출범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댓글 사건으로 대구 고검 좌천되고 했지만 사실상 상당한 권력을 그때 이미 할 때지. 그게 이제 회사채 발행이 2013년 아니면 2014년도인데 그거는 무슨 중수 과장이나 뭐 세상 없어도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검찰에 뭐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이른바 백으로 한국증권금융이 131억을 태우게 만드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막 수사 들어간다 등등 하면 금융위원회가 바로 조사를 나오거든요. 근데 조사도 안 해요 지금. 지금도 금융위가 아무것도.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지금 이 돈을 모은 게 그 집사가 뭐 개인이 모은 건 아니니까 오아시스 뭐 펀드라는 데가 했잖아요. 오아시스 펀드라는 거기도 아주 일천한 그 펀드거든요. 사모펀드인데 그거 만들어진 지도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표라는 분이 이 김예성 집사하고 굉장히 친한 그 특수 관계자예요.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 한 몸이라고 보면 되고 그냥 이제 실무자죠, 실무자. 근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증권금융 같은 데는 사실 어디에 투자 결정할 때 그냥 누가 뭐 하자 이런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적어도 이름이라도 좀 어느 정도 된 데라든지 하여튼 그런 데를 할 텐데 비마이카 같은 회사에 그렇게 130억을 요거는 좀 아무리 생각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 한국증권금융의 돈을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다는 거는 철저하게 그 정권의 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정권의 힘 내지는 기재부 장관이 그거를 시킨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2023년이면 진짜 그 김예성과 한국증권금융의 관계는 훨씬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미지수예요. 제가 참고로 이 법률에 그 자본시장법에 다 규정이 있거든요. 이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조항에 보면은 이제 인가해 주는 거는 금융위가 한다. 돼 있고 이제 그 여러 투자를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한다든가 배임적 행위들 등등등등 하면 당연히 금융위가 조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해서 해임 공고 때리고 검찰 고발하고 이제 다 법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재도 안 하고 있죠. 왜? 같은 몸이니까. 특검은 김건희 집사 회사에 투자한 대기업들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징금, 키움증권은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에 따른 수사, HS 효성은 총수 일가의 차명 회사가 적발되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현안들 때문에 김건희 집사 회사에 투자한 건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2023년 김혜성 씨의 IMS 모빌리티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HS 효성이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차명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 여러 규제를 피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는데 의결서엔 법 위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적시됐습니다. HS 효성은 계열사 4곳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룹 최윗선의 지시 없인 불가능하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콜 몰아주기로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키움증권의 김익래 당시 회장은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 주식을 매도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모르시기로 사과드립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지난해 결국 불기소 처분된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성격의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을 투자한 데 정부 입김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큰 기업들이 큰 돈을 투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HS 효성 측은 계열사를 동원해 집사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 IMS 플랫폼 사업의 향후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투자 결정은 일반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됐고 그 외 어떤 고려사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정상적인 투자란 입장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을 오는 17일에,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 일정을 이유로 오는 21일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